발과 발목에서 전후, 좌우, 회전의 변형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전후 변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다리는 알다리래요. 이렇게 되면 다리가 아름답지도 못하지만 쉽게 피로해지고 쥐도 잘 나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가늘고 이쁜 다리를 선호하잖아요. 그러면 두꺼운 발목, 하지부종, 종아리경련, 발피로 이런 것들이 왜 발생할까를 가기 전에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다리는 전체 몸 길이의 50%를 다리가 50% 이상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리가 길수록 아름다운 다리가 된다라고 판단해요. 이때 무릎 이하의 길이가 허벅지 길이보다 10% 정도 더 길면 더 늘씬하고 잘 빠진 다리로 보인답니다. 그리고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상체와 하체의 길이 비율이 5:8 정도일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이것은 타고나지 않았으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굵어진 다리를 싹 정리를 하고 나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운 상태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두꺼운 발목, 하지부종. 이게 발생하는 원인을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유전이다, 굵은 골격 자체가 굵다, 이걸 통뼈라고 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잘못된 걸음걸이가, 그리고 발목 불안정이, 그리고 하지부종이 두꺼운 발목을 만들어낸다. 뭐 하지부종이 두꺼운 발목을 만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지부종이 만들어지는 원인을 찾아보면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경우 당연히 하지부종이 있습니다. 짠 음식을 섭취하면 하지부종이 있다는데 물을 많이 먹어서 그럴까요? 짠 음식을 먹고 나면 어떻든 짠 음식 먹고 나면 하지부종이 생긴다고 인터넷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가 되면 대체로 몸이 부을 가능성이 있죠. 잘 붙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발과 발목만이 아니라 전신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내부 장기 중에 심장이나 신장이나 간질환이 있을 때 하지부종이 잘 생긴다고 합니다. 어떻든 저렇게 되면 순환장애가 생길 거니까요. 판막 기능 저하, 정맥혈에는요. 자, 혈액을 밀어 올리고 나면 다시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받쳐주는 판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혈액이 정상적으로 심장을 향해서 되돌아갈 수가 없고 밑으로 역류해서 정체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지부종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모든 것은 사실은 간접적인 원인이고요. 직접적인 원인은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지금 발목이 뒤로 기울었어요. 7.8도, 8도 정도 뒤로 기울었죠? 발목이 앞으로 기울었어요. 11도 정도 앞으로, 10.8도, 11도 정도 앞으로 기울었어요. 앞으로 기운 발목이 있는 거 하면 뒤로 기운 발목도 있어요. 그리고 적당히 바로 서 있는 발목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전후 균형에서 보면. 그래서 뒤로 기운 것도 균형이 깨진 거고 앞으로 기운 것도 균형이 깨진 거잖아요. 발목과 발등 사이 각도라기보다는 발목과 발등 쪽 바닥 사이 각도가 90도가 넘었을 때 우리는 그걸 족저굴곡이라고 합니다. 발목과 발등 밑에 바닥 쪽 사이 각도가 90도가 안 될 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요? 족배굴곡이라고 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수천 명, 수만 명 사진 촬영을 해보니까 70% 이상이 전부 다 발목이 뒤로 이렇게 기울어 있어요. 발목이 이렇게 앞으로 기운 사람은 10% 미만이에요. 그러면 발목이 이렇게 뒤로 기울었을 때, 대체로 일어나는 발목이 뒤로 기운 현상이 되었을 때 우리 몸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족저굴곡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발목이 이렇게 뒤로 기울었다라고 하는 건 정강이 근육이 종아리 근육보다 길어져 있고 약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기준각도 90도예요. 기준각도 90도로 봤을 때 발등과 정강이 사이 각도가 90도가 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98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각도가 커진다는 얘기는 조직이 느슨해진다는 얘기와 같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과 종아리 사이 각도가 82도, 90도가 안 돼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것은 뒤쪽이잖아요. 그러면 뒤에는 82도, 앞에는 98도에서 180도가 되는 것이고,
균형이 유지돼야 되는데 지금 뒤쪽은 90도가 안 되고 앞쪽은 90도가 훨씬 넘어요. 90도가 안 되는 것은 각도가 작아진 만큼 조직이 경직이 돼요. 조직이 경직이 됐다는 얘기는 조직이 단단히 뭉쳤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발로 내려왔던 혈액이 되돌아갈 때에 표층 혈액은 발목 뒤쪽과 종아리 근육을 타고 뒤를 타고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혹시 하지정맥류 있는 분들 있으시겠죠? 하지정맥류가 발목 앞쪽으로 나타나는 분을 본 기억이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전부 뒤쪽에 발생해요. 왜? 표층 혈액이 발로 내려왔다 돌아갈 때 뒤쪽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경직된 상태에서는 뒤쪽에 순환이 장애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순환 장애가 일어나면 노폐물이 발과 발목과 종아리에 정체될 수밖에 없고, 아까 보니까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있는 자세, 기타 여러 가지 혈액순환 장애 요인이 있었어요. 짠 음식을 모르겠어요. 짠 음식은 잘 모르겠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다든지 신장, 간질환의 기능 저하가 있다든지 판막 기능의 저하가 있다든지 다른 이유로 혈액순환 장애가 있다든지 했을 때 결국 노폐물이 발과 발목과 종아리에 정체될 확률은 더 높아지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요 뒤로 기운 발목을 정상 상태로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중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나요? 병원에서는 종알주사, 종아리 퇴축술, 종아리 지방흡입, 두꺼운 종아리 보톡스로 종아리 신경 차단술 이런 걸 가지고서 해결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발목을 뒤로 기운 발목을 정상 상태로 앞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도움 되겠죠? 도움 되니까 하긴 필요하면 해야죠. 근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발목이 뒤로 기운 발목을 정상 상태로 수직 90도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다. 여기서 보면 젠닝이라고 하죠. 바이링, 요가링 여러 이름으로 부르더라고요. 이런 거에서 종아리 푼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런 사이에 끼워놓고 덜덜덜 털어준다든지 아니면 조여준다든지 하면서 종아리 순환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고요. 요거는 다른 걸로 만든 것 같은데, 제가 요거 나무로 만든 거 제가 처음 만들었어요. 제가 처음 만들어서 대전에서 수업하면서 그때 왔던 대구의 어느 원장님한테 요거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해서 나무로 만들었는데, 딱 2달 지나니까 만들어서 다음 달,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수업했으니까 다음 달 올 때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이제 종아리 푸는 거라든지 몸에 뭉친 곳을 푸는 걸 좀 몇 가지 해서 가르쳤는데, 그 다음부터 한 2달 좀 지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막 요거 만들어 가지고 자기 이름 붙여 가지고 판매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특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실용실험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그럴 수 있지만, 어떻든 발목 풀어내는데 굉장히 좋아요. 뭉친 거 풀어내는데 이런 방법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스트레칭이죠. 요 빨간 선 그어놨잖아요. 그죠? 요 빨간 선 그어진 자리, 요쪽이 스트레칭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요쪽이 스트레칭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펌핑에 의해서 여기 땅땅 치면서 근육이 뭉친 곳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고 여기서는 마사지를 해주고 있죠. 마사지에 의해서 뭉친 것을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 전부 다가 급하면 가야서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 급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지금 아까 이렇게 뒤로 기울어 있는 발목을 정상 상태로 갖다 놔주면 훨씬 순환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발목이 뒤로 기운 것이, 그런 방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발목 앞쪽 근육이 길어져 있다는 얘기는 힘이 약하다는 얘기잖아요. 발목 앞쪽 근육의 힘을 강화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예시를 들었어요. 이렇게 발등을 정강이 쪽으로 당겨줌으로써 정강이 힘 강화시켜주면 종아리 힘은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약해지게 돼요. 그래서 양쪽 힘이 같아지게 되어 있고 발목이 수직으로 서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뒤에 보면 이제 발 뒤꿈치로 걷는 모습이 있어요. 발 뒤꿈치로 걷는다라고 하는 건 발 앞쪽은, 발 등은 정강이 쪽으로 가까워지고 발 뒤꿈치와 발바닥은 여기 뒤에 종아리에서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발 앞쪽과 뒤쪽이 같은 길이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발 뒤꿈치로 걷는 게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요 발목이 뒤로 기울어 있는 사람들은 요 뒤쪽 근육이 강해서 짧아져 있기 때문에 뭉쳐 있어요. 그러면 발끝을 당겨 올리면 여기서 그래서 뒤꿈치로 맨발로 걸으면 뒤꿈치가 아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견딜 수 있으면 발 뒤꿈치로 걷는 것만 지속적으로 해도 굉장히 여기가 많이 좋아져요. 뒤로 기울었던 발목이 많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진짜로 돌아오나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 발 뒤꿈치가 아파서 오래 발 뒤꿈치로 걷지 못하겠다 싶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발목 뒤쪽을 늘려주는 방법들, 그 다음에 아까 스트레칭이라든지 아니면 발목 펌핑이라든지 마사지라든지 이런 방법들에 의해서 그 뭉친 곳을 어느 정도 풀어주는 작업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발 뒤꿈치로 계속 걸어준다고 한다면 발목이 뒤로 본인들 스스로 알 수 있을 거예요. 발목이 뒤로 기울었다는 걸. 그것 때문에 피곤해질 수 있다는 걸 오늘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럴 때는 발 뒤꿈치 걷기를 반복해 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자세성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아치성이에요. 종아리가 잘 붓고 발목이 잘 붓고 피곤하고 쥐가 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평발이나 까치발. 요게 평발이거든요. 요 평발 상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상태. 요게 정상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상태입니다. 요 뒤에 여기가 그리고 발 앞볼이 바닥에 닿고 있는데 가운데는 떠버렸잖아요. 하이아치라고 해요. 여기는 발등이 낮고 여기는 요 하이아치는 발등이 높아요. 본인이 발등이 높다 싶으면 그리고 볼 낮은 신발을 신었을 때 굉장히 그 발등이 불편하다 싶으면 내 발 하이아치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든 평발이든 하이아치든 둘 다 충격이 지속적으로 발과 발목과 종아리, 신체 전체로 누적이 됩니다. 체중 분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이 하지부종을 만들고 굵고 두꺼운 하지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발에는 한쪽에 26개의 뼈, 33개의 관절, 94개의 근육, 힘줄과 인대를 포함해서 그리고 많은 수의 혈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몸 전체의 뼈가 206개 내외라고 하는데 그러면 한쪽 발, 우리 몸 전체의 20분의 1도 안 되는 한쪽 발에 26개의 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발이 굉장히 구조와 근육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발은 작다 보니까 그 작은 면적을 가지고서 운동을 시켜서 이것을 틀어진 것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보는 교정구 같은 걸로 이제 보완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막 60개 이상 회사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서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 개 신어봤는데 한 7개 회사 걸 신어봤는데 제 발에 맞는 건 하나뿐이 없더라고요. 어느 하나를 신었을 때는 내 발에 굳은 살도 하나 없이 쫙 빠지더니 다른 것들을 바꿔 신어봤더니 또 굳은 살이 생기고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더라고요. 체계적으로 잘 제작된 그런 교정구 필요하면 그런 방법도 한번 같이 찾아봐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발이 잘 붓는다. 그리고 발목이 두꺼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럴 경우에는 뒤로 기운 발목 문제 그리고 발의 아치 문제를 개선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앞벅지로 갑시다.